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엄격한 신분사회였던 조선시대에 태어나서 스스로 자신의 한계를 극복하고 의성의 반열에 오른 구암허준 선생은 현대에도 거의 모든 국민들이 알고 있는 조선시대의 명의입니다. 400년이 지났지만 그에 져서 동의보감은 내용이 독창적이고 귀중하여 오늘날에도 적용할 수 있는 동아시아의 귀중한 기록유산입니다. 전 25권으로 구성된 동의보감은 17세기 동아시아의 의학 지식을 집대성한 동양의학의 최고봉이었고 17세기 질병과 사람에 대한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며 동아시아의 베스트셀러여 한의학의 표준 모델이 되었습니다. 2009년 7월 의학 서적으로는 최초로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에 등재되었습니다. 동의보감이 특별한 이유는 동의보감은 질병 중심이 아니라 사람을 생각하는 사람 중심 의서입니다. 사람과 생명을 이야기한 의서, 동의보감 속에 담겨진 명언들을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저에게 1초만 내어주세요. 구독 꾹 눌러주시고 혹시 시간이 남거든 좋아요, 알람 설정을 해주시면 대단히 감사합니다. 자, 이제 시작합니다. 웃음은 고통을 지우는 지옥이에요. 병을 없애는 소각제다. 근심을 사귀게 해주며 가슴에 한을 내려준다. 따라서 웃음이 보약보다 낫다. 좋은 약을 먹는 것보다 좋은 음식을 먹는 게 낫고 좋은 음식을 먹는 것보다 걷는 게 더 좋다. 사람이 허심탄회하게 되면 천지간의 도와 합치되는 것이요. 야심이 있으면 도에서 멀어지며 생각이 많으면 신경이 약해지고 염려가 많으면 뜻이 옅어지며 욕심이 많으면 뜻이 혼미해지고 일이 많으면 과로하게 되고 말을 많이 하면 기가 적어지고 웃음이 많으면 내장이 상하고 근심이 많으면 마음이 불안하며 지나치게 즐기면 뜻이 넘치고 기쁨이 지나치면 창란에 빠지고 노여움이 많으면 모든 혈액이 고르지 못하고 좋아하는 것이 많으면 정신이 헷갈려 올바르지 못하고 미워하는 것이 많으면 초췌하고 즐거움이 없다. 곡기가 원기를 이기면 살이 찌게 되며 장수하지 못한다. 이와 반대로 원기가 곡기를 이기면 살은 찌지 않고 장수한다. 당근은 혈액 응고를 막고 생강은 혈액의 길을 뚫어주며 두부는 고지혈증을 예방하고 꽁치는 콜레스테롤을 녹이며 부추는 묵은 피를 걸러주고 미역, 다시마는 혈액의 독소를 빼내주고 카레 가루는 활성산소를 제거하며 검은 깨는 혈관과 혈관 조직의 산화를 막고 녹차 가루는 스트레스 해소에 좋은 식품이다. 5가지 맛 중에서 절대로 없어서는 안 되는 것이 소금이다. 하지만 되도록 적게, 가능하면 먹지 않는 것이 좋다. 배는 덥게 하고 머리는 차게 해야 한다. 병도 빈 눈으로 보면 하나의 수양이다. 병이 생겼을 때 남자의 경우에는 섹스를 과도하게 했기 때문이 아닌가를 살피고 여자의 경우에는 생리 상태와 임신 여부를 따져야 하느니라. 사람은 만물의 영장이다. 수명이 본래 43,200여일 약 120세이다. 사람은 언제나 침을 삼키면 장수하며 얼굴에 광택이 생긴다. 사람이 40세 이하일 때 제멋대로 놀면 40세 후에 갑자기 기력이 쇠퇴하기 시작함을 느끼게 된다. 쇠퇴가 시작되면 여러 가지 병이 벌떼처럼 일어나기 시작한다. 손을 쓰지 않고 오래 내버려 두면 구해낼 수 없게 된다.
서부기는 소금을 적게 먹기 때문에 수명이 길고 병이 적으나 동남이는 짠 것을 즐겨 먹기 때문에 수명이 짧고 병이 많다. 술에 취했을 때는 섹스를 하여서는 안 된다. 가벼울 때에는 얼굴빛이 검게 되고 해소증이 생기는 정도이지만 심할 경우에는 내장 기능이 망가져서 수명이 짧아진다. 술이 취했을 때는 마차를 달리거나 높고 낮은 곳을 뛰어넘어서는 안 된다. 신맛의 물질은 간에 작용하고 매운 것은 폐에, 쓴 것은 심장에, 짠 것은 신장에, 단 것은 비장에 각각 작용한다. 아직 생기지 않은 병은 미리 다스린다. 양생법은 몸에 손해가 되는 일을 하지 않는 것이 장수하는 방법이니라. 옛날 진인이 있어 말하되 언제나 침을 땅에 뱉지 않는 습성을 지녀야 하며 무릇 입속의 침은 금장옥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소중한 것이며 하루 종일 밖으로 뱉지 않고 계속 삼키면 사람의 정기가 몸속에 보존되어 얼굴에 광택이 생긴다. 우유 한 대, 한 홉에 쌀을 조금 넣어 끓여 죽을 쑤어 상복하면 노인 건강에 가장 좋으니라. 울어도 눈물이 나오지 않는 대신 웃으면 눈물이 나고 콧물이 많아지고 귀가 울리고 밥을 먹을 때는 침이 말라 괴로운데 자려고 누우면 침이 흘러넘치고 소변도 모르는 사이에 실수하게 되고 대변은 변비 또는 설사를 하여 낮에는 졸음이 많으나 밤에는 말똥말똥 잠을 못 이루는 것이 노인병이니라. 60세가 되면 폐정하고 배설하지 말아야 한다. 회갑 때쯤 되면 누구나 다 손자, 손녀를 갖게 마련이다. 따라서 성행위도 필요 없게 되는 것이 자연적 순리로 되어 있다. 정력은 인체의 근본이니라. 지금의 의사는 오직 사람의 병만 다스리고 마음은 고칠 줄 모르니 이는 근본을 버리고 말단만 쫓는 격이며 그 근원은 캐지 않고 만류만 손질하는 것이다. 추위를 물리치고 혈액순환을 좋게 하고 신진대사를 돕고 약 기운을 끌어주는 데는 술처럼 좋은 것이 없다. 취중에 정욕을 삼가지 못하고 섹스를 하는 것은 정력을 고갈시키고 생명력을 소모시킨다. 한나라 때의 괴경이라는 사람은 나이가 120세가 되었어도 기력이 아주 왕성하였는데 매일 아침 침을 삼키고 이를 악물어 마주치게 하기를 14번씩 하였다고 하며 이렇게 하는 것을 연정법이라고 한다. 한 사람이 이때 침뱉기를 즐겨 지내기 말라 몸이 여의었는데 우연히 훌륭한 사람을 만나 회진술을 배워 오래 실천하였더니 체력이 회복되어 윤택하게 되었도다. 하루에 조심할 것은 저녁밥을 지나치게 포식하여서는 안 된다. 매달 조심할 것은 월말에 월급을 탔다고 술에 대취하여서는 안 된다. 한평생 조심해야 할 것은 밤에 불을 켜놓고 섹스를 행하여서는 안 된다. 허준 선생의 동의보감에서 우리는 그의 해박한 의학적인 지혜와 생활 철학을 알 수 있습니다. 선생께서는 인간의 몸은 자연과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고 말씀하시고 아울러 의학은 예방의 최선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약보다 음식, 즉 식이요법이 건강한 생활의 기본 중의 기본이며 마음의 평정은 건강의 출발점이라고 강조하십니다. 병을 대할 때 의료는 증상을 치료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 원인을 찾아서 아울러 치료해야 하며 몸과 마음은 별개가 아니라 하나라고 말씀하십니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적당한 운동은 건강한 몸을 유지하는 데 꼭 필요한 것이며 정신, 즉 마음 건강에도 필수적인 것이라 강조하십니다. 허준 선생께서는 몸과 마음이 하나임을 깨우쳐야 하며 아울러 인간은 자연과도 깊이 연관되어 있으므로 자연의 변화에 따라 생활 습관을 조절해야 하고 과도한 스트레스는 질병의 원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피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본인에게 필요하지도 않은 약물 사용은 피해야 한다 말씀하십니다.
인간을 포함하여 모든 생물들은 자기 치유 능력을 가지고 있으며 그 치유 능력을 높이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말씀하십니다. 지혜로운 삶은 건강한 삶이다 라고 허준 선생께서는 동의보감에서 말씀하셨는데 이 말은 지혜롭게 살면 건강을 유지하고 질병을 예방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며 허준 선생이 제시한 다양한 가르침과 원칙을 통해 이를 자세히 살펴볼 수 있습니다. 1. 올바른 식습관과 영양. 올바른 식습관은 자연의 원리와 사람의 신체 구조, 기능에 맞게 식사를 하고 올바른 식습관을 유지하는 것을 강조합니다. 아래는 동의보감에서 나타난 올바른 식습관과 관련된 주요 내용입니다. 계절에 따른 식이요법. 허준 선생은 계절에 따라 몸의 상태와 환경이 변화하므로 해당 계절에 적합한 음식을 선택하고 섭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예를 들어, 봄에는 가벼운 음식, 여름에는 식초를 사용한 식품, 가을에는 열매와 견과류, 겨울에는 보양식을 중시하는 것을 권장했습니다. 다양하고 균형 잡힌 식사. 동의보감은 식단에서 다양한 음식을 조화롭게 섭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합니다. 다양한 영양소를 골고루 섭취함으로써 몸이 필요로 하는 영양을 충분히 얻을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적절한 음식의 양과 타이밍. 식사의 양과 타이밍도 중요하게 다뤄졌습니다. 과도한 식사나 불규칙한 식사는 소화 기능을 저해하고 건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적절한 양의 식사를 하고 식사 시간을 일정하게 유지하는 것이 좋다고 강조했습니다. 음식의 특성에 따른 효능 이해. 동의보감에는 각 음식의 특성과 효능에 대한 정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허준 선생은 음식이 몸에 미치는 효과를 이해하고 그에 따라 적절한 음식을 선택하여 건강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물 소모와 수분 균형. 충분한 물을 마시고 수분 균형을 유지하는 것도 중요하게 강조되었습니다. 허준 선생은 물은 생명의 원천이며 몸 내의 독소를 제거하고 신진대사에 도움을 준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러한 올바른 식습관은 허준 선생이 지향한 전통 의학의 원리에 기반하며 현대의 영양학과도 일치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를 통해 식사를 통한 건강 유지와 질병 예방에 도움이 되는 지혜를 얻을 수 있습니다. 허준 선생은 마음의 안정과 신체 건강 간의 밀접한 관계를 강조했습니다. 동의보감에는 마음의 안정을 유지하고 스트레스를 관리하는 방법에 대한 조언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허준 선생은 정서적인 안정이 건강한 삶을 떠받치는 중요한 요소라고 여겼습니다. 동의보감에서 말하는 마음의 안정을 유지하고 스트레스를 관리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효과적인 휴식과 수면. 허준 선생은 충분하고 품질 좋은 수면이 마음의 안정과 건강에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휴식과 수면은 스트레스를 감소시키고 정서적인 안정을 증진시키는 데 도움이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자기에 맞는 규칙적인 수면 시간을 가지고 휴식을 취하도록 권유했습니다. 정서적인 지원과 소통. 동의보감에는 가족, 친구, 이웃과의 소통이 마음의 안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허준 선생은 정서적인 지원 체계를 구축하고 소통을 통해 감정을 나누는 것이 스트레스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규칙적인 생활 패턴과 일상 활동. 규칙적이고 예측 가능한 일상적인 생활 패턴을 가지는 것이 마음을 안정시키는 데 도움이 된다고 허준 선생은 설명했습니다. 불규칙한 생활 리듬이 스트레스를 유발할 수 있으므로 규칙적인 식사, 운동, 휴식 등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명상과 숨쉬기 연습. 허준 선생은 명상과 깊은 숨쉬기 연습이 마음을 안정시키는 데 도움이 된다고 언급했습니다. 정기적인 명상과 깊은 숨쉬기는 정서적인 안정성을 증진시키고 스트레스를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자연과의 교감. 동의보감에는 자연과 교감하면서 산책이나 자연 속에서의 활동이 마음을 안정시키는 데 도움이 된다는 내용도 나타납니다. 자연의 소리나 풍경을 감상하면서
마음의 평화를 찾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허준 선생은 마음의 안정을 유지하고 스트레스를 관리하는 것이 전체적인 건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봤으며, 이를 위한 다양한 방법을 동의보감에서 제시했습니다. 이러한 조언들은 현대의 스트레스 관리에도 적용될 수 있는 유용한 원칙들입니다. 허준 선생은 동의보감에서 몸을 활발하게 사용하는 체육 활동이 건강에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운동을 통해 혈액순환을 촉진하고 근육을 강화함으로써 몸 전체의 기능을 개선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적절한 운동의 종류와 양. 동의보감에는 적절한 운동의 종류와 양에 대한 조언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허준 선생은 각자의 체력과 건강 상태에 따라 적절한 운동을 선택하고 과도한 운동은 피하도록 권장했습니다. 걷기와 산책의 효과. 걷기와 산책이 심리적인 안정과 신체적인 활동을 조화롭게 증진시킬 수 있는 효과적인 운동 방법으로 소개되었습니다. 허준 선생은 자연의 경치를 감상하면서 걷거나 산책하는 것이 건강과 행복에 도움이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규칙적인 운동 습관 형성. 규칙적인 운동 습관을 형성하고 이를 일상적으로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허준 선생은 강조했습니다. 꾸준한 운동은 건강을 유지하고 질병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실내 운동과 야외 활동. 동의보감에는 실내에서 할 수 있는 운동과 야외에서의 활동에 대한 제한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허준 선생은 각자의 취향과 환경에 맞게 실내와 실외에서 활동을 선택하고 다양한 운동 방법을 활용하라고 조언했습니다. 허준 선생은 자연에는 에너지의 흐름이 있으며 이를 이해하고 존중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자연의 에너지 흐름을 따르면 생활의 리듬을 조절하고 자연과 조화를 이루어 나갈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계절의 변화에 따른 조절. 계절의 변화에 맞춰 생활을 조절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동의보감은 강조합니다. 각 계절에는 자연의 에너지가 다르게 흐르기 때문에 계절에 따라 식사, 활동, 휴식 등을 적절하게 조절하여 몸의 기운을 유지할 수 있도록 권장했습니다. 자연의 신호에 주의. 자연은 여러 가지 신호를 통해 우리에게 정보를 전달합니다. 허준 선생은 자연의 신호에 주의를 기울이고 예를 들어 날씨, 바람, 햇볕 등을 살펴봄으로써 생활 습관을 결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자연 속에서의 활동. 자연 속에서의 활동은 건강에 도움이 된다고 동의보감은 설명합니다. 산책, 등산, 정원 가꾸기 등의 활동을 통해 자연과 교감하면서 마음을 안정시키고 신체적인 활력을 얻을 수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자연의 원리에 따라 식생활 조절. 음식 선택과 식생활에도 자연의 원리를 반영해야 한다고 동의보감은 주장했습니다. 계절에 맞는 식재료를 사용하고 식사의 양과 타이밍을 자연의 원리에 맞게 조절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어떠셨나요? 도움이 되셨나요? 사람의 병은 병 자체의 문제보다는 병에 걸린 사람의 생활 습관에서 온 것이며 치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섭생이라는 점을 허준 선생은 동의보감에서 강조합니다. 아픈 사람은 나쁜 습관이 오랜 기간 동안 몸에 배어 그렇게 된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현대사회에서 성인병을 생활습관병이라고 일컫는데 이는 생활습관을 중요하게 여긴다는 뜻입니다. 건강한 생활습관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건강한 생활의 지름길이라 가르치고 있습니다. 동의보감에서 강조하는 섭생, 양생의 방법은 현대인에게도 시사하는 바가 많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과유불급이라 하신 말씀이 다시 한번 생각이 나며 허준 선생의 명언을 되새겨 봅니다. 여러분 저에게 1초만 내어주세요. 구독 꾹 눌러주시고 혹시 시간이 남거든 좋아요, 알람 설정을 해주시면 대단히 감사합니다.